안녕하세요. 벌써 11월 달이 됐네요. 날씨도 쌀쌀해졌고요. 어제 바깥에 나갔더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4일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지도를 다운하셔야 되겠죠. 네이버 지도 어디서 다운하시냐면요, app 스토리라 보이시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app 스토리에서 다운하시면 되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을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 다운하시면 됩니다. 네, 다운하셔서 일단은 네이버 지도를 클릭해 보십시오. 네, 일반 식당, 첫 번째 일반 식당 검색하기. 한정식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한정식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남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지도상에서 이렇게 이동하셔서 꾹 강남 지역, 강남역 쪽에다가 꾹 누르십시오. 누르시면 좌표가 생깁니다. 파란 물방울이라 그러죠. 좌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클로스 하세요. 검색창에다 한정식, 네, 이런 식으로 한정식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에다가 스크린에다가 터치를 해야 지도가 커지거든요. 축소를 아까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축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물방울이 생깁니다. 좌표, 이게 바로 한정식 식당입니다. 검색되어 있는 한정식 식당입니다. 뭐 봉우리 역삼 본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세, 항상 상세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상세를 클릭하시면요, 가격도 나오고 메뉴도 나오고 그리고 그 가게에 있는 사진도 나올 거예요. 메뉴판도 나오고 가게 인테리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위로 올려보시면요, 네티즌들이 여기 식사하시고 많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네, 바깥부터 내부까지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한정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쁘네요. 한정식. 한정식. 그리고 김밥집, 뭐 김포공항이라든가 부산 김해공항에서라든가 김밥을 검색할 경우에는 김포공항 찾으셔서 마찬가지로 꾹 누르세요. 그러다 보면 좌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루스 하시고 여기에다가 김밥이라고 입력하세요. 네, 터치하셔서 지도를 크게 한 다음에 축소를 하셔야죠. 그러면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김밥집 모두 이렇게 검색이 된 겁니다. 제일 가까운 곳 찾으시려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종합 분식 김밥 3,000원, 한 3,000원, 떡볶이 3,000원, 영업시간 홈페이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가게 사진도. 네.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을 제가 위치가 어딘 줄을 알면 이렇게 지도에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김포공항이 서울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의정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산 부산 간만부도 부산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지도를 이동해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 검색창에다가 부산 간만부두,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만부두로 이동이 된 겁니다. 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김밥을 주문하고 싶다. 그러면 김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터치하셔서 지도를 크게 한 다음에 네.
보시면 주변에 많은 김밥집이 뜨잖아요. 클릭하셔서 상세 눌러보시면 항상 상세는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김밥 2,000원, 영업시간, 그리고 가게 사진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가게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은 저 일반 가게 사장님들이 네이버 지도에다가 광고비를 주고 정보를 올린 겁니다. 간혹씩 전화번호도 없고 사진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네이버 지도에다 광고를 안 낸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정도는 거의 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다가 광고를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지도상으로 위치를 모를 경우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서 그 위치를 검색한 다음에 다 지우셔서 거기에다가 검색하고자 하는 음식점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도를 안다 그러면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도시락을 먹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산 킨텍스 쪽에서 지우셔서 김밥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죠. 도시락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죠. 도시락 터치하셔서 축소하시면 킨텍스 인근에 있는 많은 도시락집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곳을 찾으시겠으면 지도를 축소하셔서 가까운 물방울을 찾으시면 되겠죠. 가까운 좌표를. 그리고 자기가 아는 도시락 브랜드를 검색하시려면 지도를 목록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면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부터 좋은 점이 뭔가면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는 도시락이라 검색하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락에 대한 전반적인 무슨 지식 같은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 좀 근무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면 주소, 가게 이름, 그리고 가격, 영업 시간, 이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로 음식점이라든가 뭐 관광지 정보라든가 검색하시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일반 식당을 검색하는 거였습니다. 뭐 치킨집이라든가 짜장면 집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을 찾아서 지도에서 이동을 하셔서 검색창에다가 그 식당을 입력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편의시설,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소, 예를 들어서 제가 홍대에 가서 환전을 하고 싶어요. 급하게 홍대에서 환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홍대를 찾아가셔서 홍대가 어디야? 여기 있구나. 꾹 찜하세요. 찜하는 게 아니라 꾹 누르세요. 그러면 좌표가 생기잖아요. 클로스 하신 다음에 환전소 보시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좌표가. 더 많은 걸 보시려면요. 빈 공간을 터치하셔서 축소를 하시면 홍대 인근에 있는 환전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명동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똑같겠죠? 세븐, 뭐 영업시간, 전화번호, 가게 이름 이거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브랜드 검색. 예를 들어서 리모와 캐리어를 검색하고 싶어요. 근데 매장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그저 리모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터치하셔서 축소를 하시면 서울 시내에 있는 리모와 매장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네, 보이시죠? 강남에도 있고 압구정에도 있고 저 명동에도 있고, 네. 그리고 맞다, 팔색 삼겹살, 가끔씩 팔색 삼겹살 위치를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도에다가 그냥 팔색 삼겹살 한번 검색해 보세요. 터치하시고 촉수를 하시면요, 서울에 있는 모든 팔색 삼겹살이 다 검색이 되는 겁니다. 네. 하계점, 동대문점, 종로점, 신촌점, 홍대점, 이거는 신촌점, 번점, 네. 전화번호, 가격, 사진, 영업시간,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게에서 홍보하느라고 사진을 올린 겁니다. 네. 네, 일반 식당과 브랜드에 검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영업시간과 관광지 이용시간과 저 일반 상가의 영업시간, 예를 들어서 경복궁 요즘에 몇 시까지 오픈하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경복궁 입력하십시오. 상세를 누르시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나와 있고 1월부터 2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후에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 다 나와 있죠. 예. 그리고 홈페이지 더 상세한 거 알아보시려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상세 설명, 경복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밑에는 사진들, 그리고 더 밑에를 보면 저 인터넷 네티즌들이 경복궁을 관람한 다음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경복궁, 그리고 또 일산에 있는 저 수족관, 아쿠아 플라넷이죠. 아쿠아 플라넷 영업 시간이 몇 시일까요? 아쿠아 플라넷 일산. 네. 그리고 상세 클릭하시면요, 전화번호도 나오고 가격도 나오고. 근데 영업 시간이 안 나와. 영업 시간이 안 보여.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용 안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 안내를 터치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안 넘어가.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연중 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화점 혹은 면세점, 예를 들어서 동화 면세점 영업시간, 모든 관광지나 상가 네이버 지도창에다 그 가게 이름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요,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 보시면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그리고 갤러리아도 한번 볼게요. 네, 갤러리아는 9시부터 8시 30분까지이군요. 반 시간 일찍 영업하시네요, 동화보다는. 가끔씩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간은 갱신이 늦어서 메시지 갱신이 늦어서 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사용하셔야지, 100% 믿다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면세점 몇 시까지 영업일까요? 상세, 네,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사이트도 나와 있고. 근데 시간이 안 나와 있어? 당황하지 마시고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네, 지점 맞네. 아니야, 이게 아니지. 그리고 밑으로 한번 보시면 지도도 나와 있고 영업시간 10시. 코엑스 면세점은
저 면세점 중에서 영업시간이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10시에 시작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관광지와 저 일반 쇼핑센터 영업시간을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도 위치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로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전화번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임직해 볼까요? 02 753 7788 전화번호로도 그 가게 이름이라든가 그 지역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네이버 지도에다가 등록한 가게만 가게나 저 상가나 저 관광지들만 검색이 가능하지 등록 안 한 가게에는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네, 어딜까요? 여기 어디였지? 밀레니엄 힐튼, 서울 힐튼 호텔이죠. 네, 밑으로 보시면 호텔 내부의 사진 다 나와 있죠. 주소, 가격, 전화번호, 힐튼이군요. 그리고 손님 잃어버렸을 때 미리 차에서 멘트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만약에 당신이 길을 잊었으면 저 주변에 있는 상가 전화번호를 카톡이란다. 웨이신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화번호로 입력하시면 그 사람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손님이 저 자기 잊어버린 손님하고 통화가 됐다고 해도 손님이 자기 위치를 정확히 구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외국에 와가지고 글자도 모르지 뭐 건물 이름도 모르지 하니까 정확히 자기 위치를 구사할 수 없으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상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 전화번호로 검색을 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찾아오는 방법, 뭐 손님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도 되고, 뭐 한국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교통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 광화문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데모가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럴 때는 저 경복궁을 가야 되는데 광화문 경복궁을 가야 되는데 데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요. 물론 지인들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지도에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네모지 있죠. 클릭해 보십시오. 여기 CCTV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카메라 모양이 많이 생겼습니다. 카메라 모양. 네. 카메라 모양을 한번 클릭하셔서 이거 글자를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예. 보시면 광화문 주변에 있는 세종로죠. 세종로 주변의 교통 상황입니다. 시청 상황 볼까요? 네, 시청 주변의 저 교통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지역 교통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요, 핸드폰이 꼭 좋아야 됩니다. 성능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자꾸만 끊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시려면 될수록 좋은 핸드폰을 사용하셔야 끊기는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이섬도 가끔씩 많이 밀리죠. 남이섬도. 그러면 남이섬 춘천고속도로 한번 볼까요? 밀리는가 안 밀리는가? 안 밀리네요. 잘 뚫렸네요. 이거 한 번 클릭하셔서 안 나와요. 꼭 두 번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글자를 다시 한번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시간은 아닐 거예요. 한 몇 초라든가 몇 분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교통 뭐랄까 교통공사를 할까? 거기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네이버에서 그거를 또 전송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네이버 앱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니까 좀 시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보신 다음에는 항상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가 깔끔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인분들과 위치를 공유하는 방법. 예전에는 스마트가 없어서 전화상으로 신사동 8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해가지고 좌회전해서 2층에 있는 2층 좌회전하면 2층 호거den이 보입니다. 호거den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직진해가지고 좌회전해서 두 번째 골목 이렇게 구사를 하면 처음 가는 사람한테는 엄청 불편하죠. 그리고 수시로 통화를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유하는 거.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위치를 공유하시면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공유할까요? 보신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신각이 어딘 줄을 몰라요. 예를 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꾹 누르셔서 보시면 좌표가 생겼습니다. 이 보신각을 좌표에다가 딱 이렇게 맞추셔서 공유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카톡. 제가 본인한테로 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낼게요. 일단은. 네. 저 위치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받은 사람분이 이 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위에는 글자로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앱으로 돼 있잖아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림 부분을 클릭해야 됩니다. 위에 클릭하시면 잘 안 됩니다. 여기를 클릭 딱 하시면 바로 지도로 이동이 됩니다. 보신각 나오시죠? 그리고 도착지로 지정하시고 만약에 그리고 도착지로 지정하시고 출발지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동한 면세점에서 출발할게요. 네. 그리고 출발지로 지정하신 다음에 교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는지, 자동차로 이용하시겠는지, 자전거로 이용하시겠는지, 도보로 이용하시겠는지, 제가 보신각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대중교통을 일단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직전 거리가 700m 미만일 경우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다시가 아니라 도보 보이시죠? 도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동화면세점에서 보신각 직선거리 818m 약 13분. 아까는 700m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데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818m라고 나와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파랗게 변하시면요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찾아가실 때 이게 항상 이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한 번 클릭을 더 하시면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나옵니다. 방향키라고 하죠. 방향키가 나옵니다. 이 방향키를 사용하셔서 내가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향키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네. 방향키 보이시죠?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방향키가 이동하죠. 이거하고 이거 나이트처럼 생긴 거. 네. 그러니까 길을 찾아가실 때 핸드폰을 정면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순화 빌딩.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화 빌딩 가려면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좌회전해야 되겠죠? 이 골목에서. 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것은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네,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찜하기 혹은 즐겨찾기라고도 합니다. 찜하기 혹은 즐겨찾기. 예를 들어서 제가 동화면세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가고 싶은데 다음에 또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위치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그 위치를 떠나기 전에 꼭 자기 위치를 찜하셔서 이렇게 찜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를 자기 위치를 정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동화면세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일로 유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화면세점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가려고 해요. 동화면세점을 떠나려고 해요. 떠나기 전에 이거를 딱 누르셔서 자기 위치를 정한 다음에 꾹 누르시면 이 밑에 이런 게 생깁니다. 공유 보이시죠? 공유란다. 오각별이 보이시죠? 딱 찜하셔서 보시면 위치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즐겨찾기를 너무 많이 저장하시다 보면 주소로 봐가지고 어딘지를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동화 면세점 검색하셔서 완료. 즐겨찾기에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된 거 어디가 찾냐? 여기에 보시면 저 줄 3개가 보이죠? 클릭하십시오. 즐겨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동화면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네. 나와 있죠? 클릭하시면 바로 동화면세점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즐겨찾기 다른 기능도 또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집, 회사, 학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셔서 집으로 하겠는지 회사로 하겠는지 그러면 회사로 클릭하십시다. 동화면세점 회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예,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실 때는 이제 동화에서 예를 들어서 저 경복궁에서 동화면세점 회사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길찾기를 선택하세요. 경복궁 출발지를 경복궁을 해서 도착지를 동화면세점. 아까 회사로 지정했죠. 회사를 여기에서 제가 찾아갈 필요 없이 여기에 바로 보이시죠. 집 혹은 회사. 회사 클릭하십시오. 바로 동화면세점 주소가 나온 겁니다. 더보로 클릭하시면 네, 경복궁에서 동화면세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 직장, 집, 학교 3가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찜하셔서 집하고 직장을 또 이렇게 찜하셔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주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주변 기능이란 여기 보시면 주변이 보이시죠? 클릭하시면요. 버스, 지하철, 주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음식점, 커피점, 그리고 숙박시설, 주차장,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반경이라고 있습니다. 반경과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죠. 반경은 최대 2km에서 최소 300m입니다. 반경은 넓힐수록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일단은 먼저 주변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랗게 변했죠. 아까는 하였었는데 파랗게 변했죠. 이거 파랗게 변하면 거기에 빨간 점이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빨간 점이 바로 제가 있는 위치란 얘기죠. 빨간 점이. 네. 항상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 안 하셨다가 엉뚱한 대로 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파란 거로 변해 있는지 안 변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선택하셔서 반경을 최대 2km를 넓혀셔서 식당을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 호텔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싶어. 손님이 치킨을 먹겠대.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볼 수도 있고 가게 사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킨을 클릭하시면요, 2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치킨집이 네이버 지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전화 연결하기, 전화번호 저장하기. 네. 그리고 상세 누르시면 위치까지 지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위치가 안 보이죠? 제가 어디 있지? 왜냐? 안 보이는 이유는 왜냐? 지금 여기에가 하얀색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란색으로 항상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어, 파란색을 조절을 냈죠? 보니까 빨간 점이 반짝반짝하죠. 이게 바로 제가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시겠으면 자기 아는 브랜드를 다시 목록에서 보셔가지고 선택하셔서 찾으셔도 되고,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주문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BBQ 치킨이 자기와 321m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리수까지 다 나와요. 거리 미터까지. 이것은 네이버 주변 기능을 이용해서 식당, 편의시설, 예, 그리고 주차장 등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반경 500m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나오죠. 반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외에 또 뭐를 검색해 볼까요? 약국? 네, 약국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약국을 클릭하셔서 약국 선택하시면 자기 위치하고 가까운 곳에 약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약국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은행, 그리고 사우나. 오늘 저녁에 저 너무 늦었어, 집에 가기가 무리야, 그래서 사우나에서 하룻밤 지내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사우나를 클릭하시면 주변에 좌표가 많이 뜨죠. 이건 모두 사우나란 얘기예요. 가고자 하는 사우나를 클릭하셔가지고 전화해서 문의해도 되고, 직접 자기가 상세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세에 나오는 것은 가게 사장이 광고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여기에 올라와 있고 안 올라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가게 사장이 홍보로 네이버 지도에다가 올렸으면 나올 수 있는 거고, 안 올렸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변에 사우나는 자기 싫어, 호텔을 들고 싶어,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고 싶어, 그러면 반경을 넓혀도 되고 안 넓혀도 되고 호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숙박, 호텔 보시면 주변에 파란 좌표가 많이 생기죠. 전부 다 호텔이라는 얘기거든요. 클릭하셔서 전화번호도 있고, 밑에 보면 요금도 있고, 영업시간, 이용시간, 그리고 호텔 내부 사진도 가기 전에 사전에 지도를 통해서 이 호텔이 어떤지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본 다음에 비교를 해서 가면 좋겠죠. 네, 호텔도 알아볼 수도 있고. 네, 지금까지는 네이버 지도 주변 기능을 이용해서 호텔,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택시 요금과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배차 간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택시 요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명동에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센트럴 시티 터미널 보시면 12분 걸리고 약 7.4km, 택시비는 8,400원 나옵니다. 이거는 문자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지도상으로 보시려면요, 한번 터치하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택시비 8,400원, 약 7.4km,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식으로 택시 요금을 대략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대략 얼마 나오냐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이제 청주공항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배차 간격이 40분만 혹 30분에서 40분 만에 한 번 배차가 되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잘 주의하지 않고 갔다가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알면 시간을 맞춰서 가면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검색하셔서 상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출발지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이고요. 도착지는 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전국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청주 공항 정류소에 가야 되겠죠. 우리 보시면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 정류소, 청주 여객 북부 정류소. 우리는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을 선택하셔서 완료를 선택하세요. 이게 보시면 시간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라 이제 막차가 23시 출발이고요. 도착은 1시에 도착합니다. 요금은 8,7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배차 간격 대충 어떻게 보려면 배차 간격이 대충 어떻게 되냐고 보려면요. 앞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5분에 4잖아요. 앞으로 보시면요. 배차 간격이 대충 6시 40분에서 4시 40분에서 5시 40분 1시간 정도 간격에 한 번씩 혹은 40분 정도에 한 번 간격씩 이렇게 배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셔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4시 40분 출발해서 다음 차량은 3시 10분, 2시 40분에 출발해서 다음 차량은 3시 10분에 출발하네요.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출발할 때 있고 1시간 간격 출발할 때 있죠. 네, 이렇게 참고하셔서 버스 타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지도 이외에 더 많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교통 상황도 볼 수 있고, 교통 상황이 뭔가면요. 차가 막히냐 안 막히냐. 지금은 야밤이라서 차가 안 막히니까 파란 줄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차가 막히면요, 이 도로상에 빨간 줄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 보실게요. 지금 파란 줄이 안 보이시죠? 다시 켜보시면 파란 줄이 많이 생깁니다. 네, 파란 줄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교통 상황입니다. 도로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항공뷰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다 찍은 사진도 있고, 네. 그리고 다 보신 다음에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기능을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뭐 자전거 도로도 있고, 지적 편집도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네, 버스 정류장 보시면, 네. 최대한 확대를 해야 버스 정류장이 나타납니다. 네, 보이시죠? 여기에 원래 없었었는데 클릭을 했으니까 버스 정류장이 나와 있죠. 네, 버스 정류장도 볼 수 있고 위성 사진도 볼 수 있고, 네, 위성 사진, 네, 지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자가용 운전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하철 노선도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잘 활용하시면요, 생활이나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이버 지도 사용하는 방법 여기까지고요. 네이버 지도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요, 근무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니까 정보가 부정확할 때가 있어요. 이쯤은 참고하시고요. 너무 믿으시다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예요. 유튜브 보면 밑에 대화창이 있습니다. 대화창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 이 영상을 클릭합시다. 일단은 스톱하고
이거 화살표로 유심히 보세요. 추가적인 정보를 제가 이름 밑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보시면 밑으로 하시면評論이라고 있어요. 밥의評論여기다 터치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영상을 천톡에 공유해도 좋으나 자주 올리면 너무 자주 올리면 다른 분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될수록 개톡으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톡에 가끔씩 올려도 좋으나 너무 많이 올리면 너무 자주 올리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불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저장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한번 봅시다. 어떤 영상이 있는지. 영상 없나? 이런 링크 있잖아요. 이런 링크를 복사하셔서 저 카톡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복사하셔서 본인한테 좌측에 보면 허요라고 있어요. 제일 위에는 본인이거든요. 자기거든요. 자기한테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올려놨다가 다음에 또 보고 싶어. 그러면 자기 들어가셔서 누가 왔네.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제 문 열어줘요. 네, 이런 식으로 저 카톡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천톡에 있는 거 그대로 놔뒀다가 하루에 천톡에 글자가 몇 개 올라오는데 그거 다 깔리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하셨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잠시만요. 제가 스톱했다가 지금 택배가 와가지고 스톱했다가 다시 면세 상품 가격 알아보기, 그리고 인천공항 앱, 인삼 간 사진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지시서에 있는 지시서에 나온 중국 이름으로 돼 있는 중국 글자로 돼 있는 관광지 이름 등등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면세 상품, 아까는 네이버 지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면세 상품 가격 알아보기. 가끔씩 이 제품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면세점 앱을 통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후로 검색하겠습니다. 후 검색했더니 후하고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밑에 가격 보셔도 되고, 그리고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면요, 여기에 세일가와 회원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여서 회원가하고 세일가가 안 나오는데, 근데 일반 가격은 나와 있죠. 75불. 네. 이런 식으로 면세점 상품 국산 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세점 앱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죠.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 안내,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손님이 물건을 찾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주문 가능 시간, 인천공항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대구라든가 부산으로 이렇게 출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 대구 한 하루 전이라든가 이틀 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십시오. 김해공항 출국 시 1일 전 20시까지 주문 가능.
부산, 청주, 인천, 제주. 만약에 대구에로 샌딩할 때는 어느 메시지면은 뭐 하루 전, 이틀 전에 구매를 해야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면세점 앱에 들어가셔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면세점 앱을 통해서 상품 가격 알아보고 구매 가능 시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인도장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앱. 항공사 전화번호라든가 항공 환율이라든가 공항 환율이라든가 텍스프리라든가 우체국 서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줄 3개 친 거 이게 터치하시면요. 이게 보시면出境준 안에 보시면요. 호비兑换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공항 환율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셔서 아무 은행을 찾으셔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통화. 꼭 건비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전화하셔서 오늘 중국 돈 환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공항 환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공항 환율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전화번호 또 클릭하셔서 밑에 보시면 부라고 나와 있어요. 항공공司. 네, 여기 보시면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탑승하는 항공공사 전화번호를 모두 알아볼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전화번호가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천공항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해당 항공사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중국国际航空 네, 통화 버튼을 누르셔서 관비를 누르셔야 지금 제가 저장하는 전화번호라 바로 뜨네요. 이런 식으로 전화하셔서 짐 키로수라든가 뭐 캐리어 고장났다든가 캐리어를 잘못 받아왔다든가 이렇게 연락하셔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항공공사 전화번호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텍스프리도 우리가出境할 때 이게 필요한 거죠. 海关检验，退税 클릭하시면环球蓝联, 글로벌 블루,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한국 退税 한국, 退税 한국 주의에 BT 필요하신 텍스프리 회사에다가 전화하시려면 여기 전화 나오시죠. 관비 누르시면 지금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뜨네요. 네. 그리고 우체국 서점, 우체국이 어디 있을까요? 부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便利设施,邮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第一航站楼 공공区域 2층 中央 위치를 몰라요. 이렇게 봐서는. 그럴 때는位置를 클릭하세요. 여기位置있죠? 보시면 1번 地出口旁边的位置中央的位置在2楼有这个邮局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快递도 있고요. 뭐 세탁소도 있고 失物招领处도 있고요.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失物招领处를 전화하셔서 인천공항 유실물센터 제가 예전에 다 저장해놨던 게 다 떠네요. 이런 식으로 인천공항 앱을 통해서 우체국 항공사 전화번호 텍스프리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하고 그리고 일반 제품 사진을 찾고자 할 때지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호감보 사진 있으신 분 올려주세요. 물론 전톡에다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타오바오 아시죠? 중국의 타오바오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원하는 사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감보 그리고 수강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서가문. 네, 이런 식으로 사진, 필요한 사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高丽人参. 네, 보이시죠? 필요한 사진을 더보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손님이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이 제품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암만 검색해도 안 나와. 그러면 더보에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더보에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겠죠. 그리고 지시서에 중국 글자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지명이 처음 듣던 생소한 것이에요. 그럴 때는百度 手机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산리 주펑 모른다. 처음 듣던 것이야. 그러면百度에다가 정산리 주펑을 검색해 보세요. 뭐야? 그러면 相关 资料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정산일 주봉이 성산일출봉이구나. 성산일출봉이 어디 있지? 그러면 또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검색창에서 성산일출봉 검색해 보십시오. 네, 검색하시면 제주도 이쪽에 있구나. 동쪽에 제일 동쪽에 있는 관광지구나. 저 유네스코에 등록도 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지시서에 나와 있는 중국 글자로 나와 있는 지명을 혹은 관광지 이름을 모르실 때百度를 통해서 검색해 보면 해당된 한국말로 해당되는 관광지 이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모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